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2주 만에 떠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따라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 기업 ASML 본사 클린룸도 방문했습니다. 외국 정상 최초라고 했습니다. ASML,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이 장밋빛 기대가 깨졌습니다. ASML이 최신 노광 장비 하이-NA를 삼성이 아닌 삼성의 경쟁업체 인텔에 처음으로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으려는 삼성에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방문 직후에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완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성과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차세대 반도체 장비의 1순위는 미국으로 갑니다. 인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그걸 이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와 삼성전자는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설치와 장비 운영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 격차를 걱정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인텔이 먼저 주문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걸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바로 습득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딱히 삼성전자에게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작 한국 정부가 이번 방문에서 정말 신경 쓴 건 따로 있다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12월 1일 순방을 열흘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가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요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필요하니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을 알려달라. ASML의 기밀 시설인 클린룸에 제한 인원 이상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의전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속 없는 해외 순방 논란은 프랑스 방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프랑스는 새 녹색 산업법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운송거리도 먼 한국의 불리한 정책입니다. À notre production, on ferme pas la porte, on ne devient pas protectionniste. Mais ni le contribuable américain ni le contribuable chinois ne financent les batteries qui sont faites en Europe. Donc pourquoi on serait le seul espace au monde qui met de l'argent du contribuable pour donner une aide quand on achète non européen? On va arrêter de le faire. 발표 한 달 뒤인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기업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고 산업부 관계자는 정식 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뒤늦게 박문규 산업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프랑스를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뒤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유럽 현지에 공장이 있는 코나만 살아남고 니로와 소울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많게는 5천 유로,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날아갔고 한국산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공장을 현지화한 일본은
도요타, 닛산, 마스다의 전기차 6종이 살아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상당히 좀 경제 부담이 되는 이런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안 하면은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전기차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발표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박문규 장관을 사실상 총선용으로 차출하고 새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은 불과 107일. 산업부 역사상 최단명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통상 무역,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인데 3개월 만에 수장이 바뀌게 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없겠습니까? 우리 산업부가 개인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 다 이렇게 팔로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정부는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중장기 경제 정책은 하나도 없는 정부다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분은 갈 때 당연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에 나갈 거라는 것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개월 후에 나갈 사람이 산업 정책을 고민을 할까요? 안 하겠죠.